첫 번째로는 이거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입니다. 아, 내가 화났구나. 내가 속상하구나. 이걸 인식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걸 알게요? 모르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설픈 행동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났는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엄마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그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발산은 해야 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 화났구나 하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화난 감정이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건 내가 속상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일명 마음 읽어주기, 공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뭐가 되냐면 조절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화가 났어. 엄마가 누군가가 알아줘. 그리고 내가 화났어. 이렇게 말하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는 행동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해내는 게 가능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 조절이 좀 되면은 세 번째 자기 동기화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울고 싶어도 참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화가 나서 확 때리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정서 조절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자기 역할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면 이제 충분하게 자기 내적인 작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면 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쟤도 실룩실룩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났구나. 제가 확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제가 속상해서 저러는구나. 왜 속상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사회성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인기가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따뜻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정서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얘는 지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성공하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그 밑에는 정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 우리가 그 시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영아기에서는 아이들의 기본 감정, 울고 웃고 이런 거 정도 발달해요. 그러면서 이때 엄마가 찡그리면 같이 애들 찡그리고 이렇게 남의 감정도 분별이 가능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좋으면 막 몸으로 하고 있죠. 신체적으로 해요. 왜냐면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유아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은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화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감정하고 타인의 감정을 참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감정 숨기기도 돼요. 유아기 정도 되면서 너 화났지? 아니야. 그리고 눈을 막 이글이글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시기는 이제 가능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는 거 있잖아요. 이를 물고 이렇게 나름대로, 아니면 방에 문 닫고 쾅 들어가가지고 뭐 나 혼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자기를 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약 사용이 가능한데 단순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학령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해하게 되고, 인과관계도 이해하게 되고,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다가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아이들이 편도체라고 하는 정서 감정 중추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때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 그래서 남자애들 키우는 집은 거의 이 벽에 구멍이 몇 개씩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뇌 발달의 문제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발달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잘 조절하고 학습 능력도 오히려 좋아져요. 그리고 왜냐하면 압도되어지는 걸로 아이들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이 이야기는. 네, 그래서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요. 당연히 사회성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서 조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부각해서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 마지막 하나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덕성입니다. 네, 이 도덕성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발달 단계인데요. 이 도덕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은 이후에 외부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히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을 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게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발달 그 단계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0에서 7세 때까지는 맹목적인 규칙을 맹신하고 지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냐면은, 0에서 2세 때까지는요, 무도덕 단계예요. 사실은. 무도덕 단계이고, 그리고 이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한 2에서 7세 정도가 되면 이때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타율적인 이런 그 도덕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권위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지켜준 규범은 절대적이라고 맹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이야기한 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법이에요. 근데 친구가 어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쟤 좀 봐요. 이런 것들을 이때는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아이들이 동기보다는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컵을 하나 깬 거와 아니 2개 깬 거와 장난치다가 컵을 하나 깬 것에 누가 더 잘못했니? 그러면 아이들은 컵을 하나 깬 아이가 덜 잘못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실수했다는 거는 아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과만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잘못하면 혼이나야 돼. 그러니까 이때 뭐 해요? 안 혼나려고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7세에서 10세가 되면 상호 존중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는 법이라는 것은 권위자가 꼭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지켜지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도 이제 이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너 이러면 몇 대 맞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가정의 규칙이야. 뭐 이런 것들 서로 네 생각은 어때? 이런 게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결과보다는 동기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아이들이 좀 염두에 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라는 것이 이제 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한 11세 이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때는 본격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인 정도로 아이들이 좀 추론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성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 기초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남을 배려하고 맥락과 상황 안에서 제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는 것을 조금 더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발달 단계를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들을 잘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세도 안 된 아이한테 자꾸 규칙에 대해서 너는 이 맥락을 파악을 해봐. 너 이건 어떻게 돼?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뭐 이러면은 아이들이 뭔 소리?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춰서 아무리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좀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꾸 좀 밀어붙이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이들은 그 발달 시기에 자기가 맞춰야 되는 그 발달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 아이들이 합의가 되는 데는 좀 7세가 이유가 되고 그러면 서로 엄마를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되려면 좀 그 이유가 돼야지 이게 좀 가능한 건데 내 아이는 너무 이기적이야. 뭐 이런 걸 막 3세 되는 애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하더라도 그 발달 시기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괜히 아이를 오해하고 아이에게 화내고 이런 일들이 아마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요. 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인기하고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에 비해서 얘가 몰라서 이런 게 안 배워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꾸 너무 오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질이 다르다. 아예 얘하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 나도 이 시기를 거쳤는데 난 잊어버렸어 이미. 그렇지만 이미 이 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자는 거예요. 네. 사과와 딸기가 있으면 너는 왜 사과가 아니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른 그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시는데 보다 좀 힘있게 아이를 좀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의 발달을 이제 신체 및 언어 발달, 자기 조절 능력, 정서, 도덕성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마지막 말씀이 가장 귀에 쏙 박힙니다. 이해. 네. 양보다 질이고 네.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네, 네. 참 발달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예민한 시기시겠어요, 그죠? 네. 신경 많이 쓰세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 되게 찔렸던 부분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를 제가 했어요. 저희 애한테 3살 때.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네. 못해서 네. 서연이 또 나는 이기적인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부터 다시 하면은 고쳐질 그럼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네. 강의 해주신 우리 이영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방송 정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20분 오은영의 드림아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